이제 이번 시간이 이번 과정에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강이네요. 그래서 다 끝내주고요. 자, 농지의 보존편인데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의 글인데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다 보시면 안 되고요. 요 내용에서 한 10분의 1만 보시면요. 한 문제 마칩니다. 어쨌든 이 과정 끝으로 이제 기본수는 끝이 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풀이 할 때 보시면요. 핵심 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하고 나서 문제를 딱 풀 테니까요. 이번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한 3번 정도만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끝나시고 핵심 정리를 하면서 문제풀이 할 때 그때 핵심 정리 한 번 더 피임을 통해서 우리 파워포인트 통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설명하고 나서 문제를 딱 풀어나갈 것인데 그때 문제 풀 때 말입니다. 실력이 많이 쌓이니까 지금 이제 기본서를 3번, 4번 보셔도 좀 뜬구름 없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 보신 것이 문제풀이 할 때 보시면요 현재 적용이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는 시험을 위한 그런 어떤 수업이기 때문에 상세한 정말 넓은 이해와 또 아주 폭넓은 지식에 대한 습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같이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실제 협력하시면 다시 공법 실무는 또 따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은요 시험에 대비해서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이해 지금 필요가 없고요. 요 기본서를 3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이해에 접근하시고 암기하시고 문제 풀 때 문제가 한 2번 정도 풀다 보시면 풀립니다. 그러면 시험 나가시면요 점수가 훌륭히 나오시니까 그렇게 대비해서 보는 것이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광대한 양을 다 정리하신다. 그러긴 참 힘듭니다. 그런 점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의 보전, 농지는 보전을 하겠죠. 그래서 보존상도 한번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1절 보시면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요. 우리 정부는요, 우리 한국은 말입니다. 농업진흥 해보자 해서 농업진흥적 정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적이 나오네요. 농지의 보존할 때 첫 번째 보시면 농업진흥적이 나옵니다. 농업진흥적. 과거에 말하는 바로 절대 농지가 여기에 해당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요, 절대 농지라 부르는 농지가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멋진 말로 바뀌었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에 보시면요, 농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농지가 참 많습니다. 또 농업진흥적이 아닌 곳도 농지가 참 많아요. 그런 농지를 옛날에 보시면 상대 농지 이렇게 부르던 농지입니다. 지금은요 절대 상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냐 아닌 곳에 있는 농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딱 정해지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아주 많은 어떤 행정을 봐서 농사 짓는 전문 땅이다 얘기입니다. 요 장소는 먼저 누가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딱 합니다. 하는데요, 지정하기 전에 보시면요, 먼저 누구한테 승인 받고 나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결정은요 시도에서 지정하지만 그 전에 농사 전문 어떤 책임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농림수산부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한테 미리 승인 받고 나서 지정을 합니다. 근데 하는 그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있어요. 모든 토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축산공업지역은 안 돼요. 안 되고요. 보시면 녹지 안에 있는 농지, 또요 어떤 관리 지역 안에 있는 농지, 또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지, 자연보전지역입니다. 그래서 녹한 농자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녹지도 뭐냐? 서울특별시도 녹지가 많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안에도 논이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지정하지 못한다는 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농림부가 승인할 때요. 승인 또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어떤 그런 토지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토지가 딱 보니까 자연녹지가 포함이 딱 되었다고 합니다. 또는요, 저기 계획관리가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이같이 녹지나 계획관리가 포함이 딱 되어지면 이쪽에 혹시나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다음에 승인이 내어지면 시도가 지정을 해서 발표 고시한다. 이렇게 딱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1-1번입니다. 시도에서 지정한다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요 장소는 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구분되어집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진짜 농사 짓는 땅이 전문 땅이 있어요. 뭐냐면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이게 뭐냐? 정말 경지가 잘 정리되어진 정말 쫙쫙쫙 잘 젖은 이런 농지겠죠. 이런 농지. 진짜 농사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진흥구역과 또다시 두 번째입니다.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지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도 농업진흥구역 진짜 농사 짓는 전문 토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땅 인근에서 각종 농로수로 배수로
등의 농사 환경을 도와주는 기타 환경 보호지역들, 농업 보호구역도 있다. 나누어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그 내용이 밑에 박스 안에 기획관 위원회 나와 있습니다. 자, 또요, 그 대상 지역을 이번 보시면 녹관 농자 안에 있는 농지에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녹지는 또 제외한다. 나와 있네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정 절차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하기 전에 농림부한테 승인 받고 지정한다. 이 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3번 가보세요. 자, 농림부 장관은요, 승인하기 전에 다시 국토부와 협의한 경우에 있더라. 그래서 녹지 지역이나 또요, 계획관리 지역이 포함이 되어지면 국토부와 협의한 다음에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3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외상은 다 몽땅 볼 것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세요.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요. 자, 다음 페이지 관로 6번에 1번 딱 보십시오. 농업진흥제 안에 자기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농지 잘 안 팔립니다. 안 팔자. 그러면요, 농지의 소유자는 내 농지를 사달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요, 농어촌 공사한테 매수해달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농업진흥적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때는요, 이때는 공시가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해서 이 금액을 지급해준다.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농업진흥지역 지정 때문에 그 이용 제한 받는 농지 소유자는요, 매수 청구할 때 이때 청구 금액은 감정평가로 해서 매수를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6번에 1번 또 2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이 필요할 때 농지 관리금에서 융자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시험에 이 파트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농업진흥지역이 딱 정해지면 농업진흥지역에서 각종 어떤 토지 이용 사항이 또 제한받습니다. 그건요,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과 농업부가 좀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은요, 농사 짓는 전문 땅이니까 이 땅은 주로 경작지로 이용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등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땅이다.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요 경작지 외에도 기타 관련되는 각종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쭉 분포가 딱 되어 있네요. 또 요 안에서요, 요거 말고도 보시면요, 농업인 주택인 농어가입니다. 농어가 주택도 지을 수가 있다 등도 나오고, 당연히 마을 각종 어떤 주민 공동시설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각종 어떤 광물 채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오고요, 요거 딱 나옵니다. 관련 실물들. 자, 분포가 쫙 되어 있는 첫 번째 왼쪽 제일 밑에 박스 A 보입니다. A. 농수산물 가공시설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시설. 요건요, 보시면 지금 책에는 지금 1만 돼 있습니다. 1만 돼 있는데 이것이 1만 5천입니다. 이제 1만 5천 제곱미터까지 규모로서 설치할 수가 있다. 1만 5천 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미만일 때. 미만. 그 다음에요, 이건 말고요. 자, 미국 창고입니다. 미국 종합처리장, 미국 창고 말입니다. 살창고입니다. 이것은요, 3만까지 가능합니다. 3만까지. 또 더 들어가면요, 농산물 유통시설, 이것도 3만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세 개입니다. 가공 1만 5천, 미국 종합처리장, 창고 3만, 유통시설 3만입니다. 이거 세 개 보시고요. 그 외에 뭐 비료, 제조, 또 기계 수리시설, 또 각종 판매시설 쭉 나옵니다. 그건 전부 다 보시면요, 전부 다 3천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만 딱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가공시설 15,000, 미국 종합처리장, 미국 창고 3만, 유통시설 3만, 그게 전부 다 3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각종 관련 시설들 가능하다. 이렇게만 아시고 몽땅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딱 넘어가시니까 이제 554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박스 A, B, C에 보시면요, 유통시설, 그래서 3만 나오고, 그 외에 또 각종 어떤 가공, 제조 쭉 나오네요. 3천 미만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입니다. 가보시면요, 555페이지입니다. 농업보호구역. 요 안에서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가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건요, 여기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하는 것들 전부 다 여기서도 할 수가 있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것들 말고 보시면요. 자, 관광농원 사업도 하셨다. 요건요,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그
그 다음에요. 주말 농원사업도 할 수 있다. 주말 농원사업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것은 보시면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른편에 있죠. 아닙니다. 3,000 주말 농원 사업은요 3,000 미만까지 가능하다. 라고 쓰네요. 관광 2만, 주말 농원 3,000까지도 다 할 수 있다. 뿐 아니고요. 자, 자기 집이냐, 단독주택, 농어가 말고요. 이쪽 농사 안 지어도 순수하게 별장등의 단독주택을 보시면요. 1,000까지 가능하다. 미만까지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또 일종의 좀 건생시설도 1,0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생 중에서도 양소장, 정수장 같은 경우는 3,000까지 가능하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태양열 발전설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가로 더, 여기까지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를 좀 더 해준다. 그래서 요 점도 알아두십시오. 앞부분에 가시면요. 거기 체계도에 가시면요. 요 농지법 앞부분에 요 파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체계도 파트에서 하나, 오타는요. 가공시설이 이제 15,000원 바뀌었다. 이것만 하나 바꿔주시면 그 체계도 안에 있는 박스에 있는 그것만 다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싫다 하시면 안 보셔도 돼요. 몽땅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556페이지에 가보십니다. 갈로 4번을 딱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지역은요, 보시면 전체 진흥지역 안에서 보시면요, 일부 땅은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도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농업진흥과 보호구역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개인 토지입니다. 자기 땅이 말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즉 농업진흥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요 땅의 일부가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돼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이 땅입니다. 이 땅이 딱 보니까요. 100평, 330제곱미터 아닌 부분이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은 전체는요. 요 전체는 농업진흥 구역으로 진흥지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걸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농업진흥지역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전체는 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이제 4번의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다 포함이 되었는데 자기 땅이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이렇게 걸치고 있는 땅이 딱 보입니다. 보여요.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에 포함이 되어진 이 땅도 100평 330 이하이면 전체는 다 농업보호로 본다라는 분이 밑에 2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올 사항입니다. 제가 보지 않는 사항들은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안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농지의 전용 허가 신고 등이 등장을 합니다. 24회 5회 때 연이어서 나왔던 문제가 농지 전용 허가 등에서 나왔습니다. 농지를요, 농사 짓지 않고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다르게 전용하겠다 해서 농지를요, 다른 목적으로 쓴다, 전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보시면요. 전용 허가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협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요. 아주 큰 규모, 큰 면적 가지고 할 때 허가 받습니다. 또 규모가 작거나요. 해당 농업인들, 농업 환경을 위해서 할 때는요,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행정입니다. 국가나 각종 어떤 지방같이 행정청이 농지에 어떠한 결정할 때 보시면 협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가는요, 전용 할자들이 농림부 장관한테 허가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신고는요, 시군구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는요, 행정청 간에 농림부와 협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크다, 허가. 규모 작다, 신고. 또 농업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전용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행정청이 그 농지를 어떻게 다르게 쓰겠다 할 때 협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보시는데, 그 상세한 볼 거 없습니다. 고요. 557페이지 이제 그 밑에 관로 2번 가보세요. 자, 농림부에서 허가합니다. 그런데 허가로서 위임합니다. 허가를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어떤 경우냐. 농지를 달리 쓰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 장소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입니다. 안에 있는 농지. 또 두 번째는 진흥지역이 아닌 보통의 상계농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멋지지 않는 그런 농지가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와 아닌 것이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요. 전용 허가할 때 보시면요. 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 또요. 3만 제곱미터 구분을 딱 합니다. 3만 구분해요. 농업진흥지역 아닌 곳은요. 보시면 3만 제곱미터
또 20만 제곱미터 구분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요 진행적 안에서는요 3만 제곱미터 이쪽은 미만일 때는요 시군구청장이 전용 허가를 한다. 위임이 딱 되어 있습니다. 3만 3천 이상 3만 미만일 때는요 시도에서 전용한다. 합니다. 3만 이상이 규모가 클 때는요 바로 농림부에서 직접 전용 허가를 챙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적 말고 기타 농지는요 3만 제곱미터 미만 시군구청장, 3만 이상 20만 미만 시도지사, 20만 이상일 때 농림부가 전용 허가를 하게 되어 있다. 위임되는 범위 이것도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있는 박스가 바로 일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용 허가의 절차 이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몽땅 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자 이제 오른편 3번에 전용 협의가 딱 나왔죠. 협의는 이입니다. 보시면 각종 어떤 국가, 정령 각종 어떤 중앙부서의 장관들입니다. 장관들. 또 여기 보시면요, 중부 장관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를 또 뭘 다르게 결정할 때 협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 보시면요, 이런 보입니다. 박스 안에 1번 보시면요, 농지가 있는 이 땅에 대해서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그래서 농지를 끼는 땅에 대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한다. 로 정할 때 협의합니다. 협의해요. 첫 번째 박스는 1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또 두 번째. 자,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이 계획관리란 요 지역 안에 일부 땅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할 때 보시면 협의한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딱 가시면 3번입니다. 3번 가시면요. 3번은요. 자, 녹지입니다. 녹지 지역들은요. 이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지향구역. 에다가요 각종 어떤 개발 행위를 허가해 준다라고 합니다. 또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해 준다. 할 때 보시면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지가 있는 땅에 대해서 주상공업지역을 정하거나 또요 계획관리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하거나 또 녹지나 그린벨트 개발정국에 대해서의 개발행위 허가거나 또요 토지 이 형질 변경 허가할 때 보시면 농지가 껴있다 할 때는요 이때는요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농지 전용 신고한다. 규모가 작거나 또요 진짜 농어민을 위한 필요한 것들은요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시군구합니다. 그래서 거의 쭉 나오는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농업인 주택, 농업인을 위해서 또 농사 짓는 그 마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마치고 넘어가십시오. 신고는 관할 시군구합니다. 허가 협의는 허가나 협의는요 농림부 장관인데 신고는 관할 시군구한다. 이렇게만 구분해서 보시고. 요 많은 사항들은요 절대 볼 수가 없으니까 통과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농어민을 위해서 또 농어민 그 말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 신고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고 요 박스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넘어가십니다. 이제 562페이지입니다. 큰 5번 가보세요. 타용도의 일시사용이 보입니다. 이건요 요겁니다. 농지입니다. 농지를 잠시만 일시간 잠시만 타용도입니다. 잠시만 타용도로 쓰겠다. 씁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복구합니다. 농지로 복구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잠시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르게 좀 썼다가 다시 농지로 복구를 하겠다는 약속하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용을 할 때 보시면요. 딴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타용도 복구, 타용도 사용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고 한다. 이렇게만 딱 아시고요. 요 타용도 일시 사용하는 요 기간 오른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가시면 563페이지에 제일 오른편에 3번에 보시면 일시 사용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이걸 암기하십시오. 자, 보시면요. 기역입니다. 기역. 각종 어떤 농수산물, 농축산, 농사와 관련되는 시설을 쓰겠다 할 때는요. 7년까지만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농사 말고 각종 어떤 사업이다. 사업한다. 그럼 사업에 필요한 기간까지 일시사용할 수 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리얼 가시면요. 광물 채굴, 광물이다. 광물을 채굴한다. 할 때는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고 기타는요. 3년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사용 복구 기간이 보시면 농사와 관련이 있다. 7년. 각종 어떤 사업한다. 해당 사업 시행기간. 그 다음에 광물 채굴한다. 5년. 기타 3년까지만 일시사용하고 나서 다시 복구한다는 약속하에서 허가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구하니까요, 농지 보전 부담은 안 냅니다. 농지 보전 부담은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할 때만 내지. 이게 일상 복구는 복구하니까 농지 전용 부담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딱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565페이지를 가보세요. 이것이 시험에 아주 두 번이나 계속 연이어 나왔던 사항입니다. 7번 사항입니다. 중요합니다. 전용 허가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요 전용 허가 한 것을 나중에 취소 보시면 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한 개는요, 취소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도 나옵니다. 이것이 계속 두 번 연속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7번입니다. 전용 허가 신고를 했습니다. 해도 취소를 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박스 딱 보시면요. 1, 2, 3, 4, 5, 7번 딱 나있죠. 7번이 하나만 딱 하는 사입니다. 그건 전부 다 할 수 있다.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1번 거짓 부정으로 추정받았다 할 때 확인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목적 위반되어서 쓰고 있다 할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요, 3번에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규모를 바꿉니다. 이럴 때 허가 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에요, 또 4번 체크하세요. 4번 체크하십니다. 허가나 신고를 해 주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그 해당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합니다. 건물 짓겠다 했는데 2년 정도 착수 안 합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요, 착수했으나 1년 이상 방치한다 할 때도요,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전용 허가를 딱 받았는데 그 목적 사업에 착수를 2년 정도 안 한다 할 때 취소를 할 수 있다. 또요, 착수했지만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 해도 취소를 할 수 있다. 해서 두 번 나옵니다. 4번 점은 체크하십니다. 또 5번에 농지 보전 부담은 안 냅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자, 7번 딱 보세요. 그런데 자, 농지에 대해서 전용하는 자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럼 당신들 빨리 해라. 또 하지 마라. 이렇게 각종 어떤 명령합니다. 명령. 그래서 당신들 지금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뭐 하라. 명령은 딱 명령. 하여 이 명령을 또 듣잖아요. 그래서 한번 경고장 명령했는데 안 듣는다. 하여튼 두 번째는 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요, 전용 허가는 바로 취소 안 합니다. 당신들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빨리 그 목적을 이해라고 하면 명령을 딱 합니다. 이 명령을 하는데 명령을 듣지 아니할 때 두 번째 가서는요, 취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1, 2, 3, 4, 6번 전부 다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딱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요, 명령 위반이면 바로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7번 상, 이것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가보세요. 8번 가보시면 이런 말 딱 보입니다. 8번은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사전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전용 허가, 신고, 협의할 때 보시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바로 추정하지 않고 이 목적을요,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잠시만 변경해서 쓰고 나서 다시 복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용 허가 받을 때 분명히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5년까지 내에서만 잠시만 창고로 섰다가 그 다음에 공장으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용도 변경을요, 일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이거는 관할 시군에 한다라고 보시면 관할 시군 구청장한테 합니다라고 승인 받으면 용도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제 3절 편에 이제 1번입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이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또는 협의한자는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일시 사용 복구 허가 또는요, 용도 변경 할 때는 따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요, 전용 허가, 신고, 협의한 자들만 납부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에도요, 납부한다 원칙이에요. 하지만 감면할 수는 있습니다. 예, 뒤에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28페이지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다 몽땅 필요 없는 사항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외 사항들은요, 우리 시험에 일철 언급된 데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고, 제가 설명한 이까지만 딱 보시면요, 여러분들 두 문제의 농지법 다 여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서를 거치려겠습니다. 거치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바로 이 문제풀이입니다. 그때 보시면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정리를 또 합니다.
하고 나서 해당 파트 문제를 딱 푸니까요. 지금 요 기본 과정을 한 2번 이상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딱 넘어오시면 핵심을 다시 잡고 나서요. 그 다음에 풀어지는 문제의 어떤 그 적응을 통해서 실력이 부쩍 쌓이시니까 실제 여러분들 실력의 평가는요. 문제풀이 끝나시고 나서 치시는 모의고사에서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공법은요. 60점 이상만 딱 나오신다. 아니요. 50점만 나와도 합격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과도한 욕심을 절대 버리시고요. 중개사법이라든지 기타 법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은요. 공법은 10점 정도를 보탬을 받기를 각오하고 공부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요. 적어도 보탬은 받지 않고 도움은 못 줘도 보탬받지 않겠다. 그런 어떤 전략을 딱 세우시면 제가 설명 강의한 그 내용에서도요. 딱 2분의 1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시고 암기하시면 충분하게 55점 이상은 나오시니까 너무 과도한 욕심은 버리시고요. 알차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고 꼭 나오고 강조하는 파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지 아니한 책 부분 절대로 눈길도 두지 말기를 제가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문제풀이 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